안녕하세요. 세계금융연구원 골든클럽 정기준 원장입니다. 한 주 행복하게 잘 보내셨나요? 주식시장에는 큰 악재가 있기는 했지만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좀 반등을 끌어올려주는 모습이었어요. 최근 들어서 보면은 악재가 계속 나올 때는 급락하는데 그 이후에 물론 더딘 속도긴 하지만 그래도 잘 회복해요. 그래서 저는 주식시장이 물론 올해 그리고 작년 연말부터 큰 위기를 맞기는 했지만 아마도 전화위복을 통해서 좀 더 단련이 되고 강한 증시로 다시 태어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지수 코스피 먼저 보실 텐데요.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은 아직은 돌파를 못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요. 그쵸? 아직은 저항에 좀 머물러 있는 것 같고요. 특히 금요일, 지금 금요일 녹합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특별하게 안 좋다라고 평가를 하기보다는 버티는 차원에서 그래도 좀 조정을 맞았다. 버티는 차원에서의 조정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기보다도 좀 숨고르기 정도로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보다 코스닥을 보면은 최근에 경향을 좀 더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코스닥은 트럼프 악재, 트럼프가 행정명령, 관세 행정명령에 도장을 찍었죠. 그리고 바로 이튿날 번복합니다. 한 달 유예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트럼프의 의지대로 지금 뭐가 잘 안 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싶고, 그러니까 트럼프의 전략은 단순해요. 지금 벌써 우리 글로벌 FTA가 막 우리도 한미 FTA를 체결을 했고 전 세계 FTA들이 다 복잡하게 엮여져 있죠. 그렇게 FTA가 체결되고 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시간이 상당히 오래 지났단 말이에요. 20년 넘게 지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재협상할 때가 되긴 됐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충분히 불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한국만 하더라도 그렇죠. 우리도 한미 FTA 체결할 때 미국 불매 운동도 하고 뭐 어쩌고 하면서 어찌 되었거나 한미 FTA를 한국이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 왔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하더라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결코 따지고 봤을 때 20년 지나고 봤을 때 그렇게 유리한 상황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누군가는 나서서 좀 미국에서도 재협상을 할 필요는 있는데 그런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좀 무리수를 뒀어요. 그러면은 뭐 캐나다에서 어떻게 나오던 뭐 미국 내에서 어떤 잡음이 나오던 간에 사실상 지금의 그런 뭐 "고관세를 때리겠다. 행정명령 도장 찍고." 이거를 좀 밀고 나갔어야지 그 협상력이 분명히 높을 텐데 여기서 바로 한 달 유예하면서 꼬리 내린 거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이거는 오히려 더 긴 싸움이 되거나 미국의 협상력이 오히려 역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탄핵 추진한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트럼프에 대해서. 뭐 어찌 되었거나 뭐 그러나 저러나 지금 한국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문제보다는 간접적인 문제들이 생긴 거죠. 뭐 멕시코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을 미국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관세를 먹게 되니까 그런 문제들은 있을 것 같은데요. 주식 시장에서는 어쨌거나 그런 악재들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이전의 수준을 넘어섰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하고 높게 평가를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코스피는 좀 반도체 쪽이 부진하다 보니까는 그 벽을 넘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뭐 시간 문제지 않을까요?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이번 주에 흐름 보면은 사실상 하이닉스가 좀 직격탄을 맞았어요. 하이닉스는 딥시크 문제도 같이 있었죠. 딥시크가 근데 저렴하게 가격이 많은 비용을 낮춰서 개발된 AI이긴 하지만 근데 이런 부분은 사실상 장비 쪽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요가 늘면 늘었지 이게 코스트가 줄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실제로 악재라기보다는 뭐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기성 AI를 개발하고 있던 업체들한테는 날벼락인 거죠. 네이버가 많이 추진을 했었고 카카오는 중간에 하다가 말았었고. 근데 이제 이런 점들을 뜯어 놓고 보면은 '한국은 뭐 했나? 맨날 IT 강국, IT 강국 하면서 중국이 딥시크 할 동안 한국은 뭐 했냐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책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상 그런 AI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완성을 시키고 하는 데 있어서는 집중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중국에서 해낸 거는 낮은 비용으로 할 수 있었던 거는 집중력이에요, 집중력. 근데 한국 사회는 지금 근로계약 조건들이 다 바뀌어 있죠. 그래서 사실상 집중력을 갖고 끌고 가기가 어려운 형태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제도적인 부분이 좀 발목을 잡는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칼퇴근해야 되잖아요. IT니까는 6시 전에는 칼퇴근해야 되잖아요. 그쵸? 요즘. 그리고 연차 써야 되잖아요. 다음 달까지 뭐 어떤 프로젝트가 완수가 되고 그거는 뭐 팀장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고. 그쵸? 그러니까 집중도 있게 끌고 가기 위해서는 이런 프로그램들에 있어서 AI 프로그램 같은 경우들은 고급 인력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고급 인력은 예를 들면은 개발에 있어서도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뿐만 아니고 기획력도 있어야지 되고 거기다가 프로젝트 매니저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고급 인력들. 그런 고급 인력들이 여러 명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 고급 인력 한 4-5명이 모여서 밑에 이제 그냥 뭐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친구들 있고 그렇게 해서 몇 날 며칠 몇 달 밤샘 하면서 쭉 밀고 나가야지 되는데, 근데 지금 한국의 직장 문화에서는 솔직히 불가능하다. 어 이거는 뭐 한국 근로기준법이 많이 바뀌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 버렸습니다. 누구를 탓할 건 아니죠, 이거는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다시 생각을 할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이게 맞느냐. 사실상 유럽이나 이런 국가들에서 생산 라인 있잖아요. 단순 그런 근로자들. 생산 라인에서 적용하던 그런 근로기준법을 이제 우리 그런 브레인을 써야지 되는 그런 쪽까지도 같이 똑같이 적용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몇 달 동안 계속 쭉 쉼 없이 밤샘을 하던 뭐 야근을 하던 일을 하고 나서 몇 달 동안 또 휴가를 가고, 사실상 유럽이 그렇게 되어 있는 구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한국이. 그래서 한국에 보면은 한번 보세요. 주가 차트도 한번 보시고 기업들이 성장성이 꺾인 IT 기업들 성장성이 꺾인 것도 보시고 하면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한국이 R&D 쪽 역량이 꺾인 데 있어서는 그 근로기준법 관련돼서 어 좀 드라마틱하게 변화된 시점하고 좀 맞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제 의견하고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아무튼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뭐 어찌 되었거나 좀 뭐 그런 부분들은 안타깝지만 사실상 한국이 뭐 그쪽에서는 뒤처질 수 있지만은 또 다른 쪽에서는 역량이 좀 높이 올라오는 분야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뭐 최근에 보면은 조선 업종들도 대표적인 게 HD현대중공업이죠. 그다음에 하나오션, 그리고 또 방산주들. 그러니까 이제는 약간 좀 흐름이 변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 삼성전자 주축으로 IT가 상당한 밸류를 가지고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판교 테크노밸리의 뭐 창조, 요런 것들. 근데 지금은 그게 쪼금 가라앉기 시작한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조선주라든지 아니면은 얼마 전에 또 방산주 중에서 한 종목 뽑아 드렸던 현대로템. 그러니까 이런 쪽이 한국을 이제 먹여 살릴 그러한 기업들로 다시 태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선주 뭐 하나오션.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대우 조선해양이었잖아요. 말 많았죠. 뭐 대형 횡령 사건부터 월봉 보시면은요. 어마어마하게 대우조선해양이 국내 어 조선업이 흥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경영을 개떡같이 했어요. 조선 업체들이요. 경영을 개떡같이 하니까는 그냥 다 탕진해 버린 거예요. 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다 보니까는 감자까지 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거 수정 주가거든요. 288,000원 하던 주가가 9,600 원까지 급락하게 됩니다. 아주 급락, 폭락 그런 상황까지 맞게 되었는데 이제 새롭게 다시 태어나고 있다는 거죠. 플러스 알파로 그동안 경험을 했던 경영에서의 문제점들도 보완이 되어서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은
분명히 조선업에 대한 사이클들에 대해서 잘 알 거고 이제 다시 흥했을 때 어떤 방향으로 사업들이 팽창이 되어 갈지도 생각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더 우리가 집중하고 기대를 해야지 되지 계속해서 IT 붙들고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또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이에요. 이를테면 이런 부분들이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국내 바이오, BT에 있어서 최강자죠. 바이오시밀러 기반으로 해서 상당히 큰 매출을 끌어내고 있는 그러한 바이오 기업이 되겠습니다. 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까요? 이거는 차세대 먹거리, 차세대 성장성을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삼천당 제약을 강조해서 추천드렸던 거예요. 삼천당 제약을. 삼천당 제약을 2월 유망주로 한번 추천을 드렸고 지난주에 딱 두 종목을 찍어 드렸죠. 그쵸? 방송 말미에 두 종목을 찍어 드렸는데 그중에 한 종목이 삼천당 제약이었습니다.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성장 가치가 반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할 거라는 측면에서 삼천당 제약은 찍어 드린 거고요. 지금 뭐 HLB나 이런 종목들하고 시가총액 경쟁을 아마 해야지 될 것 같은데 무리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삼천당 제약이 사실 뭐 네임밸류가 없어서 그렇지 실제로는 오히려 더 기업의 규모나 그런 거로 봤을 때는 알테오젠이나 HLB보다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삼천당 제약을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제가 계속 탑픽으로 내세웠던 종목이 뭐죠?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두 종목 찍어드린 중에 한 종목이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잖아요. 이런 얘기 드렸어요. 초보 투자자는 이렇게 많이 올라 있으면 아니 이렇게 많이 올라 있는 걸 왜 추천을 하는 거지 도대체? 저 사람 주식 못하네? 라고 얘기하고 못 삽니다. 그냥 차트 보고 너무 올라 있어서 무서워서 못 사요. 그건 초보 투자자인 거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수들은 많이 올라 있지만은 추가로 더 오를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요. 벌써 지난주 금요일 날 다시 추천을 드리고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요때부터 이날 상한가 나왔을 때부터 추천드렸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금요일 날 추천하고 월요일 날 매수가 매수 기회도 있었었고 되었다 하더라도 29만 원 선이었는데 벌써 40만 원 넘었잖아요. 근데 뭐 아마도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사도 되나? 아마 이제 항상 많이 올라 있는 종목들 추천드리면은 가끔 이제 뭐 저도 스트레스 받기 싫어서 댓글창 닫아 놓거든요. 왜냐하면 꼭 댓글로 악플 다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그 유튜브나 이런 기사나 댓글창에 왜 악플 달아요? 저는 그 악플 다는 심리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사람들 그런 유튜브나 아니 마음에 안 들면 안 보면 되잖아요. 왜 이 말 나온 김에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 달라고 지난 한 주 말씀 안 드렸더니 진짜 안 누르셨더라고요. 좋아요 좀 눌러 주세요. 네. 좋아요 좀 많이 눌러 주세요. 한 번만 누르셔야지 돼요. 두 번 누르면 취소가 돼요. 네. 좋아요 한 번만 눌러 주시면 됩니다. 음 아무튼 그래서 이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댓글이 열려 있었다면 "아니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렇게 많이 오른 거 추천하고 네가 팔아먹는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댓글을 달 만한 사람들이 아마 지금쯤 질문을 할 겁니다. "지금이라도 사도 되나요?" 사도 됩니다. 네. 제가 볼 때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좀 뭐 조정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건 아무도 모르는 법이죠. 누가 알아요. 조정이 있을지 없을지를. 그리고 조정이 있더라도 어느 크기만큼의 조정이 어느 수준까지 있을지를 알 수는 없죠. 그거는 몰라요. 그렇지만은 제가 볼 때 분명한 것은 조정을 거치더라도 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어디까지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는 조정을
기다려야지 되나? 음 그렇게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할 매수라는 전략이 매매 전략이 괜히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리스크들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단순하게 종목 수에 대한 분산뿐만 아니고 한 종목을 매수할 때도 시간, 타이밍을 가지고선 분산을 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분할 매수 차원에서 좀 조정이 우려가 되더라도 '접근해 볼 만하다.' 그러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음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추천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한번 과거 방송들 다시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지금 시장에서 흔히 얘기하는 잘 나가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어 집중적으로 추천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더 추천주를 원하시나요? 일단은 뭐 지금은 그동안 제가 계속 중심적으로 얘기했던 종목들을 가지고선 좀 핸들링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한 종목 더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한 종목 더 소개해 드릴 종목이 있는데 그동안 추천주도 많이 드렸고 많이 올랐고 또 그런 타이밍이어서 기회 봐서 다음 주에 추천을 드리든지 아니면은 다다음 주에 추천을 드리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